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을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 역자 이시형, 청아출판사입니다. 노박의 독서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으려고 준비한 것은 1984년 판에 붙인 서문에 적힌 문장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들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 책은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과 사유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다시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데에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공개된 정보와 출판사를 통해 인용 및 낭송 허락을 받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 소개입니다. 빅터 프랭클,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받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였다. 저서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심리의 발견 등이 있다. 이런 그의 이력이 글에서도 드러나요.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분석을 했어요. 본격적인 글이야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후에 썼겠지만 그 당시에 관찰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지식, 성향, 입장 등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라딘 책 소개를 가져왔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인 에세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고통을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수레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리적으로 접근하며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고 그 자신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추위와 굶주림, 폭행,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아기를 목도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인간에 대해 따스한 마음과 희망적인 시각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온갖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그리하여 곧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치료법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한다.
이제 책의 본문을 들여다볼 텐데요. 청아 출판사에서 낭독 및 소개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주세요.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끔찍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쓴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의 대부분은 규모가 큰 수용소나 이름 있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되었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던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저명인사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실현,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시조차 달지 못한 채 카포들의 멸시를 받았던 보통 수감자들의 이야기이다. 빅터 프랭클은 이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한 이론을 발견합니다.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의 의미는 단순해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알게 해주는 책이 좋아요.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제 부족함을 알려주는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가 담긴 글을 쓰는 것, 그게 다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책을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